안녕하세요. 글로벌 사회와 교육 이슈 수강하고 있는 이채은입니다. 오늘 11대 이슈 관점 정립과 평생학습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11대 이슈에 대한 나의 중요성 인식 변화, 두 번째는 11대 이슈에 대한 나의 관점, 세 번째는 평생학습 계획, 네 번째는 프로젝트 및 수강 소감입니다. 네, 11대 이슈에 대한 나의 중요성 인식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전 중요성 인식 정도를 5점 척도로 나타내어 보았는데요. AI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과 특성상 AI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5점을 주었고요. 창업교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후에 창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관심 있게 찾아보던 분야라서 4점을 주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ESG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거의 처음 접하게 되어서 2점과 1점을 주게 되었고요. 행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행복이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지 생각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여 5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접하지 못해본 것 같아서 1점을 주게 되었고, 재정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많이 생각해보지 못한 분야인 것 같아 2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독서 인성 교육은 어릴 때부터 독서를 해야지 말주변이 늘고, 그리고 인성도 좋아지고,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껴서 4점을 주게 되었고요. 역량교육과 평생학습 교육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생 때 선생님들과 학우들과 어울리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3점과 2점을 각각 주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업 후의 중요성 인식 정도에 대해서 5점 척도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AI 교육과 창업교육, 행복교육 같은 경우에는 본래에도 중요성 인식 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5점을 주었고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ESG 교육 또한 척도가 올라가였기 때문에 4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교육과 독서 인성 교육, 역량 교육 같은 경우에도 본래보다 척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재정 리터러시 교육과 평생학습 교육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더 관심이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5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복교육인데요. 행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교육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취향과 그리고 미래에 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꼽아봤는데요. 행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모두 다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평생학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 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격차로 벌어져서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평생학습 교육은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꼭 개발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평생학습 계획인데요. 평생학습 계획 같은 경우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로 나누어져 있고 총 2페이지입니다. 먼저 역량교육입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쌓고 삶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전공의 전문성을 좀 개발해서 후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좀 강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에는 이렇게 전문성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심화하고 이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여서 후에 세대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방향성과 그리고 전문성들이 조금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역량을 조금 더 공부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대에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다른 취미를 좀 찾고 이런 역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창의융합교육인데요.
창의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많은 공모전을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문제 해결을 30대에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AI와 디지털 기술들을 융합한 산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에는 조직을 주도하여 리더십을 실현하고 여러 세미나와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주최도 해보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50대에는 이제 이루었던 것들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술과 경험을 융합한 자문 활동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행복교육인데요. 행복교육 같은 경우에는 20대에는 사실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고 이제 후의 삶을 위해서 역량을 쌓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 직업 만족도로 인한 행복감을 조금 기대를 해보았는데요. 저의 직업적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오는 것들로 인해서 행복감이 상승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대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가족들로부터 이제 이루었던 것들을 가족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50대에는 은퇴를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해보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인상 교육입니다. 20대에는 자기 성찰과 윤리적 판단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윤리적 판단이 조금은 미숙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 도서를 목록을 작성하고 이 도서들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면서 나의 인성과 독서에 대한 그런 지식을 쌓아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30대는 윤리적 가치 강화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책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40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지금까지의 삶을 잘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에는 내적 성숙과 삶의 지혜를 터득해서 자서전도 작성을 해보고 여러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다양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교육입니다. 평생학습 교육 같은 경우에는 20대에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외국어를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 새로운 커리어를 개발하면서 취미도 조금 개발할 수 있는 삶을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취미도 같이 챙기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탐구해 보았는데요.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지만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탐구하고 그런 것을 계획하면 좋을 시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대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계획해 보았는데요. 50대라고 해서 사회적 활동이 끝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뭐 재능 기부라든지 멘토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평생학습 계획은 AI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인데요. 20대에는 창의적 도구를 활용하여서 AI 기반 생성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활용하여서 디자인에 접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30대에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 경험인 UX와 인터페이스인 UI를 조금 더 AI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디자인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AI 기술들로 어, 또 그때 나온 AI가 분명 있을 테니까 그런 트렌드들을 잘 배우고 그것을 제가 쌓아온 역량에 더해서 잘 갖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50대에는 다음 세대의 디자이너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줄 사람들과 함께
강연과 멘토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ESG 교육은 20대에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조금 생각을 하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꾸어 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30대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들을 이제 실현하면서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디자인에 접목하여서 뭐 생분해가 가능한 패키징을 한다던가 그런 브랜드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기획을 하였고요. 그리고 40대에는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제가 제 브랜드로 당당히 만들어서 굳이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환경적으로 좋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50대에는 이런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멘토 역할을 조금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먼저 20대에는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 중심의 스타트업 사례들을 조금 분석하는 기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30대에는 창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행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투자자와 파트너를 연결을 하면서 제가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확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제가 이끌어온 비즈니스를 확장하여서 가능하다면 글로벌에 진출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세워보았고요. 50대에는 이런 제가 세워놓은 비즈니스가 사회적 기업이 되어서 잘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정 리터러시 교육인데요. 20대에는 아까 창업과 마찬가지로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재무 기본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계획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30대에는 장기적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세금 관리와 법적 재정 규제를 이해하고 여러 재정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세웠고요. 40대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펀딩 프로젝트도 조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0대에는 재정 안정과 자산 관리라고 썼는데요. 50대는 어쨌든 은퇴할 시기이기도 하고 제가 세운 비즈니스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보니까 재정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교육인데요. 플랫폼을 가장 탐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초학습으로 적었고요. 30대에는 고객 경험을 확장하여서 브랜드 행사를 기획하고 그리고 가상 런칭 쇼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0대에는 혁신기술 조직 운영인데요. 메타버스에서의 브랜드 스토리를 스토리텔링으로 확립하여서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 50대에는 여러 디자이너들과 협력하면서 어, 그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그런 디자인으로 남고 싶어서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소감인데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했던 여러 교육 주제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교육의 폭넓은 역할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에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였던 20대부터 50대까지의 평생학습 계획을 세우며 저의 미래를 구체화하고 그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강 소감인데요. 이 강의를 들으며 평소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성장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꽤나 특별한 강의였는데요. 특히 그동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나 감정 조절 혹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스스로의 약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단순히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제 삶의 방향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강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